꿈을 기록해 봅니다. 꿈의 기억을 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넓은 교회에서 나도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철회를 할 생각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성전, 넓은 성전에서 자려는 사람들과 밤새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공간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므로 육신적인 활동이 방해받더라도 영적인 활동은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를 한다 해도 누구도 제재를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기본 예절이죠. 그러나 나는 나그네로서 몇몇 교회를 방문해 봤을 때 교회에서 자야 되니까, 자는데 방해되니까 나가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주가 나갑니다. 어떤 할망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꼭 할머니들이 문제입니다. 불이 꺼진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댑니다. 현실에서 말입니다. 다시 꿈속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두운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자겠다는 그룹, 그 교회 성전을 쳐다봅니다. 나도 저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은 내가 다른 일이 바쁘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조금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저렇게 자는 사람이 많은 데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수 목사가 내가 잠시 한 20년 정도 몸담았던 유광수 목사를 나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이제 한 20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광수 목사가 보였는지 생각이 났는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룹은 저런 사람을 싫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째서 어리석게도 그런 생활을 했을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런 말씀만 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성령이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의 얼굴이 보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유광수 목사를 떠올리면서 그런 그룹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한 얘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뜨겁고 차갑고 육신적인 이런
성령을 받았다, 뭐 쓰러진다, 뭐 이런 활동들은 모두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예, 나는 그것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들으면서도. 왜냐하면 나는 이미 초등학생 때 성령 체험을 했고 불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 목사는 자기가 이제 나같이 아기 시절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런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애를 썼대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오로지 이 말씀만으로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어째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 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비판하며 이 스스로 그 가운데 빠져드냐 이겁니다. 참으로 어릴 수 없습니다. 자격지심에 출발한 무의식 세계, 자기를 완전히 분해해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술 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도 옛날에 축사해봤어. 꼭 2시부터 귀신이 나가. 이런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성령 예언도 방언도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미친 새끼들이야. 싹 다 지옥 갈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그자들에게 장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물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그러겠지만 인격 있고 교양 있더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 가짜들이 말입니다. 나 또한 그것에 올려서 2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거 이상의 빛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말입니다. 내 청년 시절과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예. 낭비라면 낭비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크게 손해본 것은 없었습니다만 내가 이 복음의 빛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어떤 교회를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자는 사람들 그룹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거 봤을 때 참 잘 됐구나, 용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부류와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택배 상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 방, 짐이 있는 방, 어떤 성인 남녀, 어린아이 하나, 모든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 방에서 내 가방과 어떤 짐들을 발견하고 그 반대쪽에 나와서 어떤 어두운 방에 누워요. 근데 조명이 굉장히 흐리고 그러니까 자기에 딱 알맞은 그런 조명입니다. 천장이 높은데 위에서 족자 같은 것이 늘어져 있어요. 커튼처럼 반투명한지 투명한지 아무튼 커튼 자락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내가 신기해서 그것을 손을 뻗어서 내 손이 닿을란가 싶어서 손을 뻗어서 만져봅니다. 끝자락이 내 손에 닿습니다. 뭐 글씨가 써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약간 조명을 또 가려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이한 인테리어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자기에서 누웠는데 누워 있었죠. 손만 올리고 다시 집중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내가 자고 있는 방을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나가는데 이자가 누군지 왜 왔는지 내가 생각해 볼 적에 무슨 물건을 찾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뒤로 전인지 이 꿈 이미지의 전인지 후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나갔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전후사전 기억 안 나고 다양한 떡이 그 꿈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 속에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꿈속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남자아이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로 보는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할 적에 지식이 이미지가 오는데 떡이 아주 맛있게 생긴 찰떡 위주의 이렇게 편으로 된 떡들,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가진 그것이 공중에 이렇게 딱 진열이 되더라 이겁니다. 내가 지식이 오는 거예요 꿈에서. 그 아이를 생각할 적에 내 옆에 있는 그 남자아이. 우리가 그 아이와 나는 어떤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서로의 속마음을. 근데 장난인지 위협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화살을 이제 당기는 신용을 해요. 내 생각에는 그 여자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살을 이렇게 그 여자를 향해서 당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보다 좀 지위도 높고 더 무식한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그 어린 남자아이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너무 세게 후려쳤기 때문에 내가 놀랬어요. 그 아이도 놀래고 이거 두개골이 깨졌나 금이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안고 조금 그 남자 공격한 남자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냐면은 둘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 어린 애하고 나하고 어떤 한 여자를 겁을 주기 위해서 화를 당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는 화를 안 내요. 근데 그 어린 남자 애한테만 막 분노를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나는 꿈을 깨고 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그 아이가 나의 어떤 미성숙한 다른 한 면인가, 나의 한 조각인가, 또 다른 것은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똑같은 행동과 생각인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인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주여 꿈의夢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